전국구에서 세금이었는데요. 사전투표 첫날에 전국을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을 딱히 첫날에 전국을 차지는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동안 역할 잘 못해봤던 부분이 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도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분이고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쳐오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공석라는 진영의 그런 벽이 지역 장벽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국민들께서 통합하고 산액의 강을 넘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사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전북과 전남,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 대한 진정성 있는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겸허하게, 더 진정성 있게 호남 지역의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홍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단일화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의원 회관을 찾았는데 그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께서 노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일화를 개혁신당에 요청했을 때는 개혁신당의 말씀처럼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시민들과 만났을 때 많은 시민들께서 반드시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달라는 처절한 진정성 있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단일화가 저희가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개혁신당에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개혁신당의 판단도 저희는 존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저희는 3자 구도에서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와 또 김문수 후보가 함께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으로의 많은 중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변하고 또 저희가 소통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진보의 진영에 있는 많은 시민들, 이제 반명의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분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정부에도 이준석 후보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일화하지 않아도 후 정부에서 이준석 후보의 역할이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정이 대학생들 청년 중심입니다.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배경 설명해 주시죠. 제가 30대 비대위원장으로서 특히 어제 전남 지역을 그러면서 목포 영암에 대불산단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 대불산단 지역에는 조선기자재를 보통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상주해 있는 곳이고요. 많은 기업인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또래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말 일할 수 있고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다 보니 조선기자재의 특성상 고용주와 또 노동자가 동의한다면 이것을 예외로 해서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해서 사업주와 또 노동자분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젊은 세대가 호남에서도 전국의 많은 젊은 세대가 경험하거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에 맞는 정책을 소통하고 내놓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잡았습니다. 청와용인이 분명히 취한 뒤에 참 모습을 추도 홍보하면서 많이 보였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그리고 보수정당이 자랑스러운 당으로 혁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부족했고 잘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대엄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이것은 많은 시민들께 분명히 충격을 주었고 저희 당이 평생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처럼 1인 1급 체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대한민국을 집권하고 지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역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저희 당이 빠르게 변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시대 정신에 맞게 변화를 통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희 당의 많은 젊은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하용이 투표를 끊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외를 말씀드리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이라는 것을 만드시면서 정치 개혁에 위한 어떤 길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앞두는 과정에서도 저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어떠한 관계 설정 같은 것들이 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의 관심사항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저는 시민들께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독재를 막아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거고 아마 개혁신당과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질문하시는 요지가 개혁신당에서 그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민주당으로 가신 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원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개선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방향이 민주당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급 체제 그리고 본인의 수사와 맞지 않다고 해서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은 탄핵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의 독재입니다.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야당으로 가서 그러한 외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 전북이 국민의 입장에서 홍지가 맞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14.4%를 얻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어떻게 되고 목표를 높이기 위한 전략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 호남에 계신 시민들께서 저희의 진정성을 조금씩 알아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되어서 수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변하고 시민들의 그런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대선 투표의 목표는 지난 대선보다 당의 높게 1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30%까지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직전 대선들에 비해서 지금 사전 투표율이 좀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약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아마 많은 해석들을 하실 텐데 저는 제가 전국에서 느꼈던 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말 살려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아달라는 그런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투표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 열고 그 젓가락 발언이 이재명 후보 아들 이호 씨라고 밝혔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분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그러한 발언이 TV 토론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TV 토론 검증 과정에서 나왔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런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런 발언을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준석 후보만을 비판하는 것은 전 위선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전투표 앞두고 일부 의원들께서 부정선거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과 후보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은 부정선거를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던 계엄이라는 배경에 그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지만 탄핵 재판 과정에서 절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당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이 기조는 과거부터 저희 국민의힘이 이어왔던 기조입니다. 다만 지지층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선거를 믿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소통하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리고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릴 소통의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런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통하면서 이분들이 아닌 것을 믿게 되게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그 국방위원장님 기자회견 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시죠. 네네.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좀 틀리신 건가요? 비대위원장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네. 방금 말씀하셨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니 저희 지금 이제 정부는 나중에 그 마치시고 부당위원장 아니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저는 네,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나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나 국민들이 일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한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네, 어딘 정확한 어딘 그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하겠다. 근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전혀 없다 100%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두 분의 생각에 차이가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당의 입장에서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당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면 저는 당의 입장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위원장께서. 어제요? 네. 글쎄요. 그러나 제가 그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아니, 워딩이 그게 아니에요. 워딩이 위원장님 워딩이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하겠다. 이 워딩이거든요. 저희 당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의 기조는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것이 당의 기조라는 걸 다시 거듭 말씀드리고 당의 다양한 생각이 있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다원성의 가치 안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당의 기조는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공동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사퇴도 변론회가 많은데 사퇴가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괄선대본부장은 인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탄핵의 강을 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탄핵을 찬성한 분과 탄핵을 반대한 분 모두 다 저희가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나라를 생각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을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을 넘겠다고 말씀드렸고 서로를 이해시키고 반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바가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주요 당직이라든지 선대위의 역할을 맡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분명히 계엄이 잘못되었었고 많은 시민들께 상처를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될 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오셨으니까 전국 폐광을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 폐광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전국 말씀하시나요? 폐광들이 어떤 일이 파악할지 공약을 저희가 말씀해달라고 공약도 보시고 전국의 느낌 예예. 저희가 전북은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전북 도민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과 관련해 유치특별위원회를 직속으로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북 도민들만 관심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께서 이 새만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새만금이 제대로 된 개발과 또 완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느 정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새만금을 방문하셔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께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이곳 새만금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각종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들어와서 전북의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 산업 단지로 제2 국가 산업 단지로 도약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시민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방법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론이 모아진다면 저희가 중수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저희 호남 동행의원 제도가 도입된 게 두 번째 대선인데 그간의 성과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번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동행 의원들을 선정해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저희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분들과 또 지역의 지자체 분들, 지자체 장 분들과 예산을 반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전북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예산 결산위원회를 앞두고 김관영 지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북 지역의 호남 지역의 당협위원장과 예결위원들 그리고 주 당직자 간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북의 현안들이라든지 이런 동행 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었고 각각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위원장이 전화해서 사퇴 요구했다고 알려졌는데 한국천만 갈라치기 적절하지 않다면 사퇴 요구도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대위는 전적으로 후보의 뜻이 존중되어야 되고 후보께서 해당 위원장한테 사퇴를 요청을 했다는 것이 맞다면 해당 위원장도 결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동행의원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호남 그 동행의원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현안과 어떤 공약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해당 호남 동행 의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중앙당 차원으로 또 후보한테 전달하면서 그 지역의 민원과 공약 사항들이 언론에 소개되고 또 저희가 김문수 정부가 출범했을 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수 김문채 시상식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